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가전제품을 사도 설명서를 잘 보지 않는다입니다. 그렇게 보지도 않는 설명서를 사람들은 참 많이도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 세계 어디에도 두뇌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출생 이후 눈동냥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뇌 사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뇌 사용법은 제각각 다르며 일종의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매번 맞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 못한 것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상 외의 조건을 마주치면 희한한 해답을 도출하는데 이를 인지편향이라고 합니다. 즉 인지편향이란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고 최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함, 즉 버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큰 사람 1명, 작은 사람 1명 이렇게 각 2명의 사람이 있죠. 왼쪽에 두 사람을 보면 혹시 두 사람 간의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반면 오른쪽은 마치 부모 자식 같은 느낌이며 옆에 나란히 걷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큰 사람은 서로 같은 사이즈이며 작은 사람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해 아무런 배경 정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왼쪽은 원근감, 오른쪽은 부모 자식 또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인지 편향에 대해 퀴즈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습관에 무지각하다는 사실에 조차 무지각하다 라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뇌를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자신만은 논리적이라고, 자신의 내로남불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내로남불은 눈뜨고 못 봐주는 것은 아닐까요? 작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뇌를 알면 알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진다. 그리고 인간이란 의외로 귀여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뇌를 잘 이해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지편향이라고 말해도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편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이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장소인데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서 있어서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몇 번의 경험을 쌓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만 보통 처음 걸어 올라갈 때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상합니다. 이는 머리로는 정지해 있다고 이해하지만 몸은 평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처럼 중심을 살짝 앞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감각과 운동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묘한 위화감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몸이 항상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발생하면 수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죠. 때론 수정을 못한 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치판이나 회사, 친구,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지만 내 안의 충돌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함정이죠. 자신 안의 버그를 잘 봐야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관련한 착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태풍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태풍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지속이 되고 한 지역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태풍 예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태풍에 이름을 붙입니다. 현재 태풍은 14개국에서 각 나라의 말로 10개씩 제출, 총 140개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름을 붙인 태풍 중 어느 쪽이 피해가 더 클까요? 1. 남성 이름이 피해가 크다. 2. 여성 이름이 피해가 크다. 3. 차이가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성 이름을 붙인 태풍은 부드러울 것 같은 인상을 주므로 위험성을 낮게 예측해 피해 대책을 세우는데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단순한 라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엄청난 차별과 편견을 낳기도 합니다. 한 예로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화학약품을 덜 쓰면 안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사용해야 할 곳에 적절히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농작물이 병들어 건강하지 못한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기농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죠. 다음 퀴즈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일까요? 1. 잘못 울린 건가? 상황을 좀 지켜보자. 2. 불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당연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살면서 화재를 겪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오작동이나 훈련 경보를 겪은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짧은 순간이 생사를 가르기도 하죠.
수준 높은 순간의 빠른 판단은 항상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제 주간지를 연간 구독하길 권해봤습니다. 이 잡지는 인쇄된 책자 형태와 외부로 보는 디지털 형태 두 가지로 발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구독을 신청한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 웹만 구독 5,900원 2. 책자만 구독 12,500원 3. 책자와 웹 구독 세트 12,500원 조사 결과 학생의 84%가 3번을 골랐습니다. 아마 2번은 없을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가격인데 2번은 책자만 구독하니 말이죠. 그럼 1번과 3번 중에 선택인데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1번과 3번만 놓고 양자택일을 했을 때 3번을 고른 사람이 32%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 상관없는 2번을 넣음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끼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백화점 시식 판매 코너에서 잼을 팔았는데 1. 6종류의 잼을 판매한 부스 2. 24종의 잼을 판매한 부스 둘 중 어느 부스의 매출이 높았을까요? 네, 1번 6종류입니다. 뇌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초과하면 선택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뇌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암기력에 대한 뇌의 작동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6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1번 그룹에는 각 사진 속 얼굴 특징에 대해 코가 높다, 머리가 벗겨졌다 등의 설명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2번 그룹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앞서 보여준 6명 중 1명을 포함한 새로운 10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지난번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1. 말로 설명한 그룹이 더 정확하게 떠올렸다. 2. 설명하지 않은 그룹이 더 정확하게 떠올렸다. 의외로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현상을 언어화한다는 것은 전체에서 말로 표현하기 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려내어 그 부분만 강조하는 일종의 왜곡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면이 훨씬 많습니다. 이 실험은 말로 설명함으로 자신의 기억을 말에 맞춰 왜곡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범인 얼굴 특징을 경찰에 진술하고 나중에 진범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입 밖으로 자주 아웃풋을 하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그룹에 5분의 시간을 주고 한 그룹은 갑자기 북극곰과 관련한 것에 대해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사전에 북극곰 관련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라고 따로 시간을 준 후 북극곰에 대해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북극곰에 대해 많은 것을 떠올렸을까요? 네, 북극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룹이 더 많이 떠올렸습니다. 뇌는 긍정형과 부정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기를 염원하는 건 계속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포지티브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뇌가 나를 속이는 연구 결과는 아주 많습니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사실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 중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지. 2.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결과는 1번입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문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눈치 없는지 자신은 결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공평하고 올바른데 다른 사람은 시야가 좁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향의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최대의 타인은 바로 나인 셈입니다. 10원짜리 동전 가운데 구멍을 뚫어 실로 묶은 뒤 들어올립니다. 손을 고정하고 동전이 멈춘 상태로 이제 이 동전을 염력으로 움직여 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동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요? 본인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근육을 움직여 동전을 흔든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몸이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남은 생 중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소설가 에거서 크리스티는 평생 장편 소설을 몇 권이나 썼을까요? 한 수업에서 실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대답의 평균치는 51권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둔 뒤 같은 사람들에게 정답이 66권이라고 말한 후 아까 당신은 몇 권이라고 추측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의 평균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 51로 동일하다. 2. 51보다 줄어든다. 3. 51보다 늘어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뇌는 자신을 이상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상하게도 대답은 6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취미, 습관, 신념, 사고 패턴 등에 있어 나는 원래 그랬어 라고 과거를 왜곡하면서 자신의 변함없는 가짜 모습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경향을 일관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짧게 얘기해서 뇌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여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난 이렇게 괜찮은 존재라는 말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를 더 잘 이해하고 나면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뇌 사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순순히 흡연을 멈출까요? 1. 주변 사람에게 민폐가 되니 삼가해 주세요. 2.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뭐를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지시를 하지? 하고 반발 심리가 생깁니다. 이런 경향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한편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식의 표현은 명령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느낌이 들어서 리액턴스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규칙에도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뭐 하는 생각에 거꾸로 도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데 이를 합법 편향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돌고 규제는 날로 강해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경우는 굳이 규칙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자유시장이 그 어떤 훌륭한 정부와 정책의 시장 개입보다 낫다고. 규칙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의 특징도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30경기 연속 히트를 치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이 선수와 같은 팀인 다른 선수의 성적을 집계해 보았습니다. 평소와 비교했을 때 평균 타율이 어땠을까요? 1. 타율이 올랐다. 2. 변함없다. 3. 떨어졌다. 네, 1번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세인 선수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선수들의 성적도 덩달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를 전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위에 상승세를 타는 사람이 있다면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 그 상승세가 지속되도록 응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어떻게든 선순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뇌 상식 사전의 내용을 정리하여 1. 이미지가 주는 착각. 2. 선택할 때의 착각. 3. 암기할 때의 착각. 4. 나에 대한 착각. 5. 타인을 대할 때의 방식. 6.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이 중 나에 대한 착각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시간 관계상 흥미로운 이야기만 선정해 봤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좋은 사회가 뇌 과학을 기초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